반야심경가니까야 계속합니다. 자,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런 거로 얻게 된다. 자, 안웃따라 삼맥삼보리. 자, 여기 보면 아니다 위에 웃따라 정확하게 개합하는 보리 삼보리 그런 뜻입니다. 자, 아비삼부따까지도 나왔네요.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고지 반야바라밀다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 없는 안웃따라 바른 삼약 깨달음을 얻었다. 반야바라밀다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대상인 것이다. 깨달음을 수행하는 것은 어법상으로 맞지 않지만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깨달음을 목표로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반야바라밀을 목표로 수행하는 것은 어색하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수행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 안욕따라 삼불이는 아니다. 너무 한글하고 같죠? 위에. 그리고 타라는 더 이상, 위에 더 이상 없는. 삼약은 정확하게 개합하는 이런 뜻이고, 삼보디 앞부분, 삼은 완전한 정확한, 보디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한자어로 무상, 안웃따라죠. 정삼약, 삼보리죠. 각은. 그래서 영문으로는 unexcelled fully enlightenmen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 완전히 깨닫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뜻이 바른 깨달음, 즉 정등이죠. 완전히 깨달은 것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보면은 그가 뭐 이 차이가 아니냐. 즉 깨달음이 붙은 위 없는 바른 완전한이라는 것은 이 보통 붓다의 깨달음을 다른 깨달음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위 없는 무상 이것은 개념으로 제한된 자들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고 이성으로 제약된 자의 이해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붓다 당시 제자들인 성문들 이 아라한이 됐죠. 근데 붓다의 제자도 아니면서 혼자 깨달아 독각이나 영각이 된 자들, 즉 이들은 붓다의 계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즉 독각 혹은 영각은 깨달음은 얻었지만은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고 뭐 정확하게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윤곽을 살펴보고 일정한 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 실지견이다. 영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To know what they really is, what they really is 이렇게. 자, 그다음에 법공을 아는 것, 이건 반야 대성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연기법을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 크게 네 가지로.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간략히 보면은 뭐 간화선, 변내멸진의 열반을 아는 것이다. 또 이 기본 불교에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칠각지, 팔정도 수행을 완성한다.
온 12처 사계와 같은 제법의 참다운 관철을 통해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성과 삼명의 체득이 깨달음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앞의 요 네 가지입니다. 자, 뭐 보면은 순환내 가나선을 깨친다 하는 거. 자, 사성제와 연기법을 모르고 여실직연을 하지 않는 자가 말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가나선을 붙잡고 있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광인이 되기 맞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를 보면 자, 연기법이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런 주장을 보자. 우리가 붓다의 깨달음이 연기법이라고 주장할 경전은 암경의 글귀가 있습니다. 자바암경의 연기법경에 보면은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지은 것도 아니다. 열애가 세간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법계에 상주한다. 그래서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 등정각을 성취했다. 중암경에 보면은 연기를 본다면 이는 법을 바라보는 것이고 법을 본다면 연기를 보는 것이다. 즉 법이 공하다는 걸 아는 것이 다 하는 겁니다. 자, 나와 법공을 아는 것, 아까 반야심경의 입장이죠. 법공을 아는 것은 법이 공이다. 근데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와 법의 관계는 법이란 것은 현상이죠. 즉 나와 현상이 그 주체와 객체의 차이는 아니다. 라는 걸 누누이 이야기했죠. 법공을 아는 것은 진정한 맥락을 아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성제와 연기법을 아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여실직연한다. 그래서 여실직연하기 위한 기초적 논리를 현대과학의 발전에 비춰본다. 자, 여실직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많은 논쟁이 있었고 빛은 굴절과 반사하기 때문에 입자라고 봤다. 근데 빛을 향해 빛을 쏴도 충돌하지 않고 통과하는 입장에서 파동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빛의 간섭, 회절 때문에 다시 파동설이 우세해졌고 맥스웰 헤르츠의 빛이 전자기파임이 밝혀져 파동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1905년 빛의 광량자설을 주장해서 다시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20년경에는 다시 X선의 파동성 여부가 주 논쟁이 되면서 X선도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다. 또 드브로이는 물질파 주장을 해서 모든 물질이 파동성이 있다. 수긍한다. 다시 1940년대경에 양자적 역학에 대한 유명한 분이죠. 코펜하겐 해석에 의해서 빛은 관측 전에는 모든 성질이 혼재되어 있고 관측을 시작하면 특정한 한 가지 성질이 나타낸다. 소위 상보성 원리를 주장합니다. 즉 물리적 실제의 성질은 상호 보완적인 짝을 이루면 존재하므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두 개의 존재로는 있을 수 없고 한 가지 성질만 표현해준다. 뭐 이런. 결국 이러한 성질은 말로 표현하면 항상 모순에 빠집니다. 입자라고 하면 파동성이 보이고 파동이라고 하면 입자성의 증거가 드러난다. 자, 이를 하려면 입자성, 파동성이 모두 있다. 혹은 상보성 원리에 의해서 모두 있는 성질이 표현될 때는 하나만 나타난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는 방법이다. 혹은 표현되지 않는 말 표현하기 위해서 궤변이나 모순되는 응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자, 참선이나 가나선에 비유해보자.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아무리 참고하더라도 모순되는 성질을 머릿속에 종합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끝없이 참고하더라도 이런 성질은 모두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 조주무자의 화두도 마찬가지다. 조주는 계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 지을 만한 권위가 없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묻다만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당시에는 조주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두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 근데 조주가 그런 한마디를 한 거 가지고 끝없이 탐구하더라도 무엇이 나올 것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씨앗의 DNA가 영양 성분에 의해 발현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씨앗과 싹의 관계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개념적인 구분이고 논리적 분별에 불과하다. 초기 인간의 임신과 탄생에 대한 학설이 있었는데 정자 속에 초소형 인간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속에는 정보가 담겨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 DNA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의 논쟁은 논리적인 모순을 순환시킬 뿐이다. 그래서 DNA라는 개념은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숨겨진 질서를 상기시킨다. 선이라는 것은 개념적 사고로 체화되지 않은 모순을 언어 없이 체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모순적인 현실을 언어를 표현하지 않고 행위예술이라고 할까요? 행동, 행위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순적인 행동을. 그래서 선을 사용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자, 숨겨진 질서, 아까 데이비드 봄이 이야기를 한 걸 잠깐 보면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주장을 했는데 전체성과 숨겨진 질서라는 책에서 같은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며 다른 원리로 특징 지어지느냐, 그리고 숨겨진 질서는 실제의 더 깊고 보다 근본적인 질서로 알려진다. 그리고 나타난 질서, explicit order는 우리 인간이 통상적으로 감지하는 관념이다. 숨겨진 질서에서 공간과 시간은 더 이상 다른 요소들과의 의존, 그리고 독립의 관계를 결정하는 지배적 요소가 아니다. 숨겨진 질서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요소들 간의 기본적 연결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우리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보통의 인식이 깊은 질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참, 이건 보면 뭔가 우리 불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자성이 있다 없다 이 문제하고 관계되겠죠. 여기는 오히려 자성이 없다고 보지만은 숨겨진 질서에서는 기본적 연결이 다른 종류의 요소들이 가능하다고 또 하는 물리학적인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고방식에 하면 숨겨진 질서는 개별 사물을 넘어서 그 구조와 과정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그래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 구조와 과정의 우선성이다. 개별 사물은 근사치에 불과한 것이다. 양자, 입자의 기묘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데 그들의 행태는 관측되지 않는 힘에 의해서 야기된다. 그리고 그 사물의 실제는 더 깊은 수준에서 시간과 공간이 유래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놨는데 텔레비전 화면의 영상을 보자. 자,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 그리고 화면, 텔레비전이 있다면은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 것은 나타난 질서다. 그리고 송출 신호를 모르는 한 옛날에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텔레비를 보고 너무 신기해하지 않았습니까? 나타난 질서를 보고. 근데 그 나타난 질서의 이면에 있는 이 신호나 그걸 촬영하고 찍은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 사정들을 알고 나서 이제는 뭐 다 상식이 되어버렸지만은 또 자, 감겨진 종이를 잘라서 만들어진 패턴을 보자. 종이를 그렇게 자르고 나서 펼치면은 패턴들은 분리되어 나타나고 종이가 감겨 있었다는 정보를 모른다면, 즉 숨겨진 질서를 모른다면 그 펼쳤을 때 나타난 질서만으로는 그걸 추측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숨겨진 질서의 본질은 뭔가? 데이비드 봄은 시간의 각 순간은 전체 숨겨진 질서로부터 투사된 것이다. 그리고 뭐 양자 이론은 넘어가죠. 자,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뭐 이런 우주론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자, 찌비키라는 불가리아의 물리학자지만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미국에서도 왔던 분이죠. 자, 은하의 움직임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너무 빠르다. 나선 은하가 있다면은 이 우리가 원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하여튼 덜팔매를 돌린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멀리 갈수록 더 느려야 하는데 계산에 의하면은 이 가운데 안쪽 속도 뭐 70%인가 80%에 해당되더라. 훨씬 느려져야 하는데 이런 거를 보고 이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나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견을 하고 지금 뭐 그걸 발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화두로 남겨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문의 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